뭐라도 마시는 남자 호알라입니다. 자, 오늘 목소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아침에 조금 고성을 좀 질렀더니 목이 쉬었었어요. 목이 쉬었다가 오늘 뭐 하루 종일 목을 안 쓰니까 조금 돌아오긴 했네요. 그래서 오늘 라방은 힘들 것 같고요. 사실 어제도 3시간 반을 채우긴 했는데 조금 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을 좀 보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을 쓰시는 직업을 가지신 분께서 얼마 전에 그래서 목을 수술하셨다고 방치하면 안 된다고 하시네요. 이게 뭐 괜찮아지겠지 하고 방치하셨다가 결국 수술까지 하셔가지고 저한테 또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목을 조금 저도 건강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파이가 어차피 뭐 G10이 되고 대박 났는데, 그죠? 그러려면 이제 앞으로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을 가지고 나왔느냐? 여러분, 제가 몇 개월 전에 주장했던, 몇 개월 전에 주장했고, 뭐 최근에 한 2개월 전부터도 더 강하게 주장했던 거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래소 죽이기, 코인 때려잡기, 그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그와 관련된 기사가 떴습니다. 그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소개를 해 드리기 전에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자, 거래소를 죽인다, 코인을 때려잡는다. 자, 이 문장에서 뜻은 바로 와닿습니다. 한국말이라는 게 거래소 죽인다, 거래소가 이제 앞으로 비즈니스 하기 힘들어지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고 거래소가 이제 사라진다, 이런 뜻은 알죠. 그리고 코인 때려잡기, 코인을 때려잡는다. 그럼 어차피 코인에게도 어떤 제지가 가해지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코인이 조금 불리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거래소 죽이기, 코인 때려잡기 뜻은 알겠는데 방법론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될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해킹 사건 한번 있었죠. 이더리움 한번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또 코인들도 있었죠. 그리고 거래소, 그 다음에 부조리, 거래소의 어떤 부조리한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기사화하고 법적으로 뭐 벌금을 매긴다든지. 또 있죠, 법안. 코인에 대한 법안이 어떤 새로운 게 나오거나 아주 강력하게 뭐 제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룰을 정해주거나, 지금 미카법, 지니어스 액트,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참 많은데, 자, 지금 사람들의 투기성, 사람들의 어떤 투자, 사실 저는 스트레이트로 얘기하겠습니다. 투자를 가장한 투기성이 짙은 어떤 그런 장소죠, 그죠? 거래소가. 왜냐하면 뭐 주식이나 뭐 이런 다른 투자들은 이미 법률적으로 많이 안정화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더 이상 투기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제거된 거예요. 그러나 코인 같은 경우는 갑자기 태어나서 세상에 알려지면서 내버려뒀잖아요. 일단 각 정부들이 일단 내버려뒀잖아요, 그죠? 금방 사라지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버려뒀다가 시장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동안 그렇다 할 정말 큰 사건이 생기기 전에 법을 만들어 내지 못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서, 왜냐면 주식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수익이 크잖아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을 크게 보기 때문에 인간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투기성이라는 게 조금씩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합법적인 도박에 가까운 그런 거래소였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코인러들이 들으시면 조금 뭐 불쾌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 제 채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바로 잡아지고 있고, 법률적으로 지금은 법률이 강화된다, 뭐 제지를 한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제서야 사람들의 어떤 그 투기성을 잠재우고 조금 합법적이면서 그렇게 어떤 투기성만 짙은 부익부 빈익빈을 더 나을 수 있고, 혹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어떤 그 패가 망신할 수 있는, 왜냐면 도박 개념이랑 같으니까요. 여러분 그냥 도박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결과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를 정리해 나간다. 그리고 그 코인들 중에서도 아예 없앨 수는 없으니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개인의 자산을 투자해서 뭐 포트폴리오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조금 다르게 디자인해 가는데 아주 좋은 또 역할을 해주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고 있는데, 자 여러분, 밑밥이 좀 길었습니다. 결론은 거래소 주기, 코인 때려잡기 하는데 방식은 참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시간도 바로 뭐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을 나온 기점으로 하면 16년 차, 거의 16년 차가 코인 시장이 형성이 됐는데, 그 16년이나 자리 잡은 그 코인 시장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해킹이라든지 거래소의 부조리라든지 코인의 문제점이라든지 투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코인 발행자의 어떤 그런 조치, 아주 부조리하고 아주 부도덕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부각시키고 뉴스 기사화하고, 그런 식으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숲을 보고 멀리 보자고요. 결국은 뭐냐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더 나아질 수도 있죠. 안전하게 법률을 만들어주고 국가에서 관리를 해주는 차원에서 그런 큰 범죄나 그런 부조리함이 좀 사라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로 볼 수도 있고, 코인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부정적으로 보면은 와 이제 코인 시장 재미없겠구나, 이제 뭐 한물 가는구나,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코인만 투자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막 엄청나게 높은 수익을 바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이제 옛날 이야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파이코인 유튜버로서 파이코인에 초점을 두고 시각화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코인, 거품이 낀 코인, 아무런 쓸모가 없는 코인, 그리고 사람들의 투기성만 장려하는 코인, 뭐 이런 것들은 사라지면서 그렇지 않은 파이코인,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코인이 있지만 우리 파이코인은 그 중에서도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투명하잖아요. 투명하고, 그리고 프로젝트 기간을 오래 가졌고, 그리고 다른 코인들보다 훨씬 더 장점이 많습니다. 공부를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장점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 파이코인이 드러내기 위한 조금 주변 정리 같은 느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을 자료를 꺼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코인베이스가 외주 고객 지원 센터에서 발생한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을 수개월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도 아웃소싱 업체 직원이 고객 정보를 해커들에게 유출한 이번 사건으로 6만 9천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해킹이 아니라 해커들에게 제공을 한 겁니다. 또 다릅니다. 예전에 여러 사건들이랑 또 다릅니다. 그죠? 미국 아웃소싱 업체 테스커스의 인도 직원이 자신의 직업장을 몰래 촬영하고 공범과 함께 고객 정보를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인도입니까? 지역의 테스커스 직원 200여 명이 해고됐다. 200명이 해고됐습니다. 와우. 직원도 많나봐요. 되게. 와, 코인 시장이 어마어마하네요. 예. 해고된 직원이 200명이면 원래 직원이 몇 명이란 얘기예요. 와, 대박이다. 자, 코인베이스는 4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5,560억 원입니다. 규모의 손실을 해외 지원 인력과 연관 지었으나
랜덤웨어 요구로 인한 SEC 신고 전까지 사건의 전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은폐했습니다. 거래소의 이미지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코인들의 어떤 이미지, 거래소의 이미지 때문에 더 큰 손실을 발생시키니까 은폐를 했습니다. 그죠? 내부 보고에 따르면 이번 유출은 코인베이스와 거래하는 다른 BPO 기업들도 표적으로 삼은 광범위한 공격의 일환이었다. 유출된 정보로는 코인베이스의 내부 지갑에 접근할 수 없지만 사기범들이 코인베이스 직원으로 위장해 고객들의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데 악용됐다. 어마어마하죠. 그냥 밝히고 벌금 좀 맞고 있었으면 됐는데 내버려뒀다가 은폐했다가 더 큰 범죄로 지금 연장이 된 겁니다. 그죠? 코인베이스는 피해 고객들에게 보상을 제공했다고 밝혔으나 회사의 대응 시기와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집단 소송에서는 데스커스가 적절한 데이터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테스크어스 측은 이를 부인했다. 이번 사건은 저임금 해외 직원들에게 민감한 고객 대응을 맡기는 아웃소싱의 취약점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자, 이 여러 기사가 있는데 자, 같은 기사를 다룬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있는데 다른 기사에서는 지금 번뜩 기억나는 게 1월 달인가 2월 달인가 그때쯤이었나? 아마 사건이 발생했는데 지금 6월 달이죠. 몇 개월 동안 공개하지 않고 은폐했습니다. 이제 이게 터져버린 거죠. 이게 터져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요거 뭐 파이콘이라고 무슨 관계 있어 하시지만 우리는 큰 그림을 보잖아요. 그죠? 파이가 지금 뭐 정확한 어떤 기술적인 업그레이드 뭐 이런 게 나온다고 한들 거래소 가격이 꿈쩍도 하지 않아요. 예. 다른 코인들, 일반 코인들하고 비교도 이상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코인 차트만 바라보는 건 좀 무의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끊임없이 거래소의 문제점, 끊임없이 코인들을 압박해오는 이런 법률 제지, 미카법, 지니어스 액트, 뭐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숨막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대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다 추려내고 디지털 화폐 자격이 있는 코인들만 남겨두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남을 거는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파카분들도 그렇고 코인러드 분들도 인정할 걸 인정하세요.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거는 파이코인 밖에 없어요. 예. 그것만 봐도 뭐 파이코인이 무조건 될 거라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자, 거래소의 가격만 보시지 마시고요. 자, 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뭐 여기는 선거일날 뭐 공휴일도 아니고 제가 호주에도 17년차 살다 보니까 한국의 어떤 선거일에 대한 것도 잘 몰라요. 근데 뭐 정치 얘기는 일절하지 않습니다. 자, 선거가 끝났고 이제 또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고 해도 되는데 자, 여러분들 저도 관심이 조금 있긴 합니다. 예, 관심이 있고 어제 뭐 투표하신다고 여러분들, 그리고 결과가 어쨌든 간에 결정 난 거니까, 그죠? 한번 지켜보는 걸로, 네, 저도 뉴스를 조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뭐 목이 그렇게 좋지 않아 가지고 라방은 하지 못했으나 라방을 혹시나 기다렸던 분들에게 이런 영상이나마 조금 해소가 조금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코인베이스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 전해드리면서 호알라는 물러갑니다. 루타르타.